결국 명상은 명상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깨어나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지, 안에 짱 박혀서 무슨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행복해요, 또라이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제 명상에 대한 걸 해봅시다. 명상에 대해서 최대한 편하게 앉아봐요. 사실은 원래는 사람이 적으면 누워서 할 생각을 했었어요. 누우면 제일 좋고, 누우면 좋고, 지금은 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편하게 앉는 거. 지대고 앉아야 돼. 지대고 앉아야 돼. 지대고 앉아야 돼요. 어디든. 의자가 좋아요. 그리고 맨바닥에 사람들이 뭐 가부좌를 하고 이거 거의 안 좋습니다. 의자가 좋아. 차라리 의자가. 의자에 앉거나 의자에서 가부좌를 하거나 몸이 편해야 정신이 잘 돼. 그리고 집에서 하면 저는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등받이 쿠션 뭐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양반이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뭔 얘기를 해줬냐면 명상을 할 때 제일 좋은 조건이 욕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 욕조? 물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딱 맞춰. 그래갖고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 몸이 있는지를 잘 몰라. 노골노골해지면서 잠은 안 돼. 잠은 안 돼. 잠은 불어서 나온다. 잠은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불을 끄면 되게 좋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명상할 때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가면 온도를 딱 맞춰줘 버리고, 물이 제일 편안한 구조거든요. 라텍스보다 물이 더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라텍스가 일반 솜이불보다 편하다는 게 우리의 굴곡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은 전체를 다 맞춰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온도까지 맞춰버리면 노골노골해지지. 그리고 어둡게 되면 감각이 통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욕조 속에 들어가서 까맣게 불을 끄고 그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많이 했어요. 아파트 살면 화장실 들어가면 거의 까맣거든. 네? 아파트 화장실은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향불 같은 걸 하나 딱 켜놓고 있으면 향불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향불이 움직여요. 향불이 움직여요. 이렇게. 향불이 막 움직여. 떠다녀. 하늘을 떠다녀.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이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판단하는데, 내 몸에 대한 감각이 너무 자유로워서 감각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얘를 맞춰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카메라로 얘기하면 초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 줌을 땡겼다 늦췄다 이 짓을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편한 자세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세를 잡고 이게 조금만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향불도 끄잖아요. 그리고 까만 상태로 있으면 눈에 뭐가 보인다. 제일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뭐 보이는 거.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 떠도 보여. 똑같은 게 그대로 보인다. 그게 시간도 안 걸려. 몇 분 만에 다 되는 거예요. 원래 몇 분 만에 되는 거예요. 뭐 명상을 하고 집중을 하고 다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진짜 다 금방 되는 거야. 근데 나타나는 현상 이유는 뭐냐면 까만 상황이기 때문에, 까맣고 내 몸에서 모든 감각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에너지들이 몸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월정사 가서 그 별 보기 할 때, 서서 별을 보고 내가 그 단계를 하거든요. 서서 봐봐라. 그 다음에 앉아서 봐봐라. 자빠져서 봐봐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해주거든요. 자빠지면 별이 훨씬 많아집니다. 서서 볼 때보다. 이유가 뭘까요? 요만큼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더 넓어져서 저게 그 거리가 엄청난데 여기서 요만큼 더 넓어진다고 그렇게 별이 많아질까? 이게 이 정도를 보면 이 정도 천정 높이 정도를 본다면 앉는 거하고 눕는 거하고 서 있는 거는 거의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별이잖아, 별. 수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지구에서 이쪽 남극에서 북극까지도 그거는 거기서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게 앉았다고 해서 더 시야가 넓어진다고? 그러니까 누우면 제끼면 되잖아. 제끼면 되잖아.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서 있으면 서 있는 데서 내 에너지들이 여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에너지가 100이 나오면 이 중에서 서 있게 앉아 빠지게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려야 되는 에너지가 한 30은 돌리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돌리는 에너지가 있어. 그거는 서 있는 에너지보다는 적겠지. 자빠져 있으면 이 에너지를 눈에다가 다 쏠 수 있어. 그래서 눈에 대한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총량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감각이 다 차단되면 감각이 사실 다 차단되면 내가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안에서 의식을 건드리면 뭐가 보여. 그게 그 꿈처럼 탁탁 터져버리거든. 영상으로 나오거든. 눈을 떠도 보여. 그거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재밌다. 흥미로운 얘기다. 그게 뭐냐면 당신에게도 귀신은 나타난다는 책이었어요. 당신에게도 유령은 나타난다. 유령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귀신은 나타난다는 건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자유로 귀신처럼 귀신이 상습 출몰하는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다 조사를 하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한 거야.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밝혀낸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길이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꾸불꾸불한데 미국은 화물 트럭 같은 걸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냥 일렬로 쫙 줄이거든. 반듯한 그냥 직선줄.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등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겠지. 가로등이. 그러니까 동일한 것만 계속 보고 가면서 반복적으로 깜빡 거리는 거야. 가로등이 깜빡거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나가면서 이게 최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차단돼서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보이는 게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가 훅 지나가면 이러면서 보면 자기가 유령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냐면 네가 기차를 타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느낀다. 그래서 기차를 타면 사람이 쉽게 잠들려고 한다. 왜? 기차는 기찻길이 일렬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나중에 여름에 녹는 문제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 있거든. 그래서 규칙적으로 덜컹거려요. 기차가 규칙적으로 덜컹거리거든. 그러면 이게 반복 암시가 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사람이 최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잘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지. 꼬꾸라지는 거지. 이 상황에서 이런 반복 상황에서 만약에 피곤하지 않으면 명상으로 갑니다. 피곤하면 꼬꾸라집니다. 의식이 명상하고 잠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거의 비슷한 상태로다가 들어가다가 한쪽은 이게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맑게 싹 이렇게 깨어나는 거고 하나는 골로 가면서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 모드로다가 바뀝니다. 영화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명상하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 피곤하면 안 되고, 피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편해야 돼. 편해야 돼.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감각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근데 감각만 차단되면 내가 생각보다 내 몸을 돌리는 기본 에너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환원시켜서 내가 집중적으로만 쓸 수 있으면 이게 초인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일반 사람보다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이언맨이야. 내가 아이언맨이야. 근데 지금 파손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다 100%를 몸에 돌릴 수 없어. 근데 도망가야 돼. 그러면 발에다가 에너지를 내가 에너지가 50밖에 안 쓰면 이 50 에너지를 발로다가 다 하면 도망가는데 유리할 거다. 엔진을 뿜어내는데 유리할 거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천재는 2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다이다이 붙으면. 똑똑한 놈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 몸을 돌리기 위해서 기본 50%를 써. 그러면 얘는 100을 쓰는 거잖아. 그죠? 나는 이거를 다 몰아서 한 곳에 쑤실 수만 있으면 그럼 다이다이가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뭉치느냐의 관점이라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여러분은 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햇빛이 지금 이렇게 다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것을 돋보기로 모을 수만 있으면 열을 낼 수 있다. 그 빛이 어디 있느냐? 그냥 산재에 있는 거죠. 돋보기를 갖다가 대면 그걸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돈 못 버는 사람한테 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형편이 어렵거나 뭐 이럴 때 일단 누수부터 차단한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인다. 제일 좋은 거는 버는 걸 늘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끼는 것보다 수입을 늘릴 수 있으면 최강이야.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 왜? 부실하게 태어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일단은 나가는 것 중에서 쓸데없는 걸 잘라낸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상도 똑같은 거예요. 내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맨 처음에 쓸데없이 새는 걸 없앤다. 그 새는 걸 없애는 게 편안한 자세라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 편안하지 않을수록 그걸 유지하려고 내가 용을 많이 써.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다리를 들고 서 있으면 여기서 내가 에너지 소모가 더 커져요.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다리 들고 내가 굉장히 더운 환경에서 내가 혼자서 떠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아는 거가 예를 들어서 50이면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20밖에 안 된다니까. 왜냐면 여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전은 연습처럼 뭐 이렇게 아니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안 그러면 뭐 가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불 꺼봐. 네. 똑같은 자세를 계속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자세는 의자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의자에 앉아서 양반다리가 편해. 네. 손도 똑같이 해. 손도 매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해봤다가 저렇게 한 번 해봤다가 이러면 계속 거기가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정이 안 돼. 이 자세를 해보면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 짓 하다가 장사 끝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자세를 딱 내가 선택하면 누워서도 팔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한다. 예를 들면 그럼 팔을 깍지를 낄 건가? 안 그러면 이렇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한 자세. 내가 정해놓은 한 자세. 물론 정 불편하면 처음에는 이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한두 번 바꿔도 돼. 근데 계속 바꾸면 그쪽 관련된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려고 앉으면 그거 실갱이 하는데 시간이 다 가.
그리고 명상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5분에서 15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결국 명상은 명상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깨어나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지, 안에 짱 박혀서 무슨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행복해요, 또라이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상마연이라는 건 일 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안에서 행복에 대한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저렇게 부처님 불상처럼 반쯤 뜨고 반쯤 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초반에 별로 안 좋아요.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여기 미간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눈썹 사이 위에 약간 이렇게 눌러보면 움푹한 데가 있어요. 부처님 저기 보석 박힌데, 거기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를 좀 두드리든지 누르든지 좀 해봐. 몰라. 자기가 나중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대보면 의식이 가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몰라. 재밌는 거 가르쳐 줄까? 거기 화장솔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하면 더럽게 간지러. 왜냐면 거기가 에너지가 모이는 약간 예민한 데예요. 그래서 일반 맞박하고 틀려. 이렇게 살살살 만져보면 제일 예민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눈을 약간 이렇게 의식을 모으고, 사팔로 만들지는 말고 의식을 모으고, 호흡은 내쉬는 숨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들이쉬는 숨, 이제 호흡법 관련해서도 잠깐만, 기본적인 거, 호흡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 잠깐만 가르쳐 줄게. 인간의 몸이 있다고 치고, 몸 안에 이렇게 영혼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몸과 결합시켜 주는 게 이게 유체라고 하는 거거든. 유체, 영혼. 우리 전통식으로 말하면 이게 혼이고, 이게 백이에요. 혼백. 삼혼칠백 말 때 혼백. 그래서 이거를 들이쉬면 이게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팽창해요. 커져. 내쉬면 줄어들어. 우리 폐처럼 생각하시면 돼. 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줄어들어. 그리고 들이쉬면 상승감이 생겨서 약간 떠올라요. 커지고 떠올라. 풍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내쉬면 쫄아들면서 가라앉아. 그래서 눈을 감고 깊이 내쉬어봐. 크게. 이렇게 내쉬어봐. 들이쉬고 약간 빈혈기 같이 약간 이렇게 띵 하면 정상이에요. 그런 느낌 안 생겨? 안 생기면 겁나 건강한 거야. 강호동이야, 강호동. 가부좌 하는 것도 가르쳐 줄까? 내쉬는 걸 이렇게 크게 내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장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식 호흡이거든요. 장출식. 아니 그냥 코로 내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거고, 코로 내쉬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 입으로 자꾸 그렇게 내쉬면 여러분들은 건조증 때문에 혀가 갈라져. 그렇게 깊이 내쉬면 영혼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씩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이. 그리고 머리는 약간 빈혈기가 생깁니다.
이게 영혼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게 빈혈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빈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면 나중에 핑 돕니다. 자, 길게 내쉬는 거를 한 10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미간의 의식을 집중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가 먹먹한가요? 멀쩡해요? 대꾸가 없네. 다 죽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호흡을 일부러 맞추라고 하는데 호흡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의식이 맞으면 호흡은 저절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호흡을 낮추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을 잘 못 잡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만 잡히면 여러분도 그걸 해봤어요. 여러분이 명상을 안 해본 게 아니고 살면서 명상을 스스로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호흡이 착 가라앉으면서 신체 기능이 다 정지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가 날 새서 게임 하잖아요. 화장실 안 갑니다. 화장실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밥도 안 먹습니다.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많이 간다. 명상과 거리가 좀 먼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체 주위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쫙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비싼 차가 비싼 자가용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달릴수록 밑으로 쫙 붙어요. 차가 속도를 낼수록.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싼 차가 고속도로를 더 속도를 내듯이 그러면 떨려요. 날아갈 것 같아. 이러면 거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럼 맨날 화장실이나 가고 싶고 뭐 조금만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정신은 어떻게 집중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 사이에 백호 보석 박힌데 거기를 처음에는 나중에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할 때는 세게 눌러야 돼. 왜? 거기 의식이 잘 어딘지 모르거든. 그래서 좀 열심히 이렇게 좀 누르면 거기가 어딘지 알거든요. 거기에 조그만 좁쌀 같은 빛이 있다고 생각해. 딱 빛이 있다고 생각해. 향불 같은 조그만한 빛이 있다고 생각해. 흰 빛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거꾸로 숫자를 10부터 10부터 1까지 세면서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10, 9, 8, 7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10, 9, 8, 7,
6, 5, 4, 3, 2, 1. 그 상태에서 빛만 이렇게 쭉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뜨고 좀 오래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막 금방금방 빛이 보이면 내가 참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중급 정도 그냥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멸하는 게 한두 개는 보여야 돼요. 틱틱틱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보통 사람. 시종일관 그냥 까매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아니 근데 이게 한 1, 2분만 앉아 있으면 이 전멸이 생겨요. 하나씩 탁탁 터져. 조그마한 게 탁탁 이렇게 터지거든.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의식이 흔들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욕조에서 뜨거운 물 받아놓고 깜깜하게 해놓으면 향불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 만약에 이게 배경이 어둡잖아요. 그럼 눈을 떠도 터져요. 이게 눈을 떠도 감각이 차단된 상태가 되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는 거의 별게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눈으로 봤다는 둥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눈에 대한 이러한 초월적인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이런 악조건 속에서 짧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좀 큰 데서 자빠져 가지고 한 3박 4일이라도 하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 안에 다 뭐가 보이게 할 수 있어. 90%가. 보이는 거는 안 자고 보는 거야. 안 자고 보는 거. 그것도 뭐 몇 시간씩 굴려서가 아니고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그건 감각 차단 현상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천안이 제일 빠른 거고, 이 눈으로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소리 들려요. 좀 있으면 이제 소리 들려. 소리 들려. 그리고 투시 이런 것도 돼요. 투시 이런 것. 근데 쓸모가 없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말짱 쓸모가 없어. 그게 돼도 이걸 해서 뭐 한다냐 싶은 정도로 쓸모가 없어. 그게 단점이야. 좋으면 내가 여기서 이거 하겠어. 그리고 내가 기본 앉는 거 그거 안 가르쳐 줬네. 앉는 거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봐봐. 아니 그냥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봐. 가부좌 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가부좌. 왼쪽 다리를 안으로 당겨. 왼쪽 다리를. 왼쪽을 안으로 당겨. 이 발뒤꿈치가 내 가운데 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벌려. 최대한. 네, 최대한 벌려. 안 되면 늙은 겁니다. 그냥 늙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그 위에다가 올린다고 생각을 해. 아유, 살쪄가지고 안 돼. 올리면 힘들어. 올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발 뒤꿈치가 서로 이렇게 겹쳐진다는 정도로 양쪽 다 벌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올린 상태에서 위에 걸 밑으로 밀어. 그게 안정적인 자세야. 그게 안정적인 자세야. 그리고 등받이가 있어야 돼. 꼭 등받이가 있어야 돼.
아니 발을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쥐난다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요. 좌우로 흔들어. 앞뒤로 흔들어. 그 다음에 그 개새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나 고양이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기지개 키는 거? 기지개 키는 거? 그거 해야 돼, 그거. 땅에다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한번 쭉 밀어. 이렇게 밀고 이쪽으로 한번 또 이쪽으로 한 두어 번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또 살살 흔들어주고 앞뒤로 흔들어주고 자리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뼈 자리 잡는 거. 뼈 자리 잡는 거. 스트레칭 해가지고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목 잡고 한번 이렇게 쭉 척추를 이렇게 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봐. 척추끼리 이렇게 뛴다고 생각하고 쭉 한번 당겨봐. 이렇게. 그 다음에 척추를 편하게 놔. 편하게 놔. 그러면 그게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몸은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줘야 돼요.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끝나도 먹먹한 상태에서 그냥 팍 움직이잖아요. 빈혈이 있는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은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그게 약간 무리를 줘요. 어떻게 왜 꼬꾸라지는지 가르쳐 줄까? 이게 명상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한동안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몸에 가라앉으면 그 몸을 탁 일으키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은 일어났는데 영혼은 안 일어났다니까 얘가. 그래서 신체가 기능을 못해. 그래서 까매지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그대로 서 있으면 얘가 이렇게 와서 붙어. 그러면서 보여. 이거를 머리를 잘 굴리잖아? 그럼 유체이탈이야. 그럼 뽑아서 나가. 뽑아서 나가. 근데 문제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이게 들이쉬는 숨 가지고 나가요. 내쉬는 숨을 하면 깔아앉기 때문에 축소시켜 놓은 뒤에 들이쉬는 숨으로 살살살 달래가지고 위로 빠지거든.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이제 숨 쉬는 걸 조금만 해보면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좀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몸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정답부터 얘기해 주면 나가도 쓸데가 없어요. 이런 특징들이 자고로 신통이라고 하는 거에 99%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데 혹해가지고 다 배우고 이렇게 했었거든. 결국 공부하고 있잖아. 야, 이게 말짱 쓸모가 없어.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쓸모가 없어. 그리고 쓸모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현자 타임처럼 뭐가 있냐면 막상 쓰려고 그러면 될 때는 마음이 평화로워 가지고 이렇게 좀 쓸데없는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쓸데없는 생각과 결부돼야 이게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꾸준히만 하면 다음 시간 전에 매일매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시간에 해야 돼.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만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만큼. 전문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깔리는 사람들 하는 법 알려줄까? 이 기도법 책에서도 제가 그런 걸 썼었는데 기도할 때 향을 피우고 향 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향 피우고 방을 어둡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이유일까요? 감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향이 동일한 반복된 냄새를 맡으면 코에 대한 감각이 차단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다 대부분 감각 차단해서 에너지를 몰아쓰는 거거든요. 눈을 감으라는 것도 눈에서 밖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감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는 똑같은 냄새를, 향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거 할 때는 향도 지독실이 태웠어. 왜? 조금 태워가지고는, 아니면 향수를 쓰든지 세게 하잖아요. 그럼 코가 마비됩니다. 나중에 냄새 못 맡는 거 아시죠? 아니, 이게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네 향수를 쓰는데 지 향수는 지가 잘 몰라. 지는 마비가 됐거든.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마비가 되면 다른 것, 코에 대한 다른 감각들도 이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쪽 에너지들이 안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같으면 108배를 하라는 걸 권해요. 여기서도 제가 108배 하라고 써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108배를 하면 사람이 몸이 노골노골해져. 너무 쌩쌩해지면 앉아있잖아요.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곤한 게 좋아. 피곤한데 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은 약간 피곤하고 잠은 많이 잔 상태에서 108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그 봄날에 소파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것처럼, 설거지 딱 끝내고 자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먼지 같은 거 떠다니고 있고 졸리진 않아. 근데 그냥 그대로 시체같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안 자빠져 봤어요? 텔레비를 틀면 그 느낌을 몰라. 근데 이거 한 5분만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설거지 해야지. 근데 그 5분이 굉장히 길어. 그리고 그게 평화로워. 이렇게 촥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 언제도 제가 그런 얘기 하냐면, 이런 걸 언제 느끼냐면,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깨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촥 있으면, 그것도 아주, 그런 게 명상이에요. 다른 게 명상이 아니고 그런 게 명상이에요. 그런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108배를 하면 좋아. 향을 피우고 108배를 하면 좋아. 그리고 장소가 하나 있으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자리, 이런 게 있으면 좋아. 그렇게 해서 108배를 하고 난 뒤에 앉든지 지대든지 똑같은 자세로 해야 돼. 눕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 똑같은 자세로 해야 돼. 똑같은 자세. 그리고 누울 거면 다리를 뻗을 건지 굽힐 건지를 생각해야 돼. 굽히려면 요 밑에다 비겨놔야 되고, 왜냐하면 쭉 뻗으면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내가 다 해봐서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비스듬히한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식구들은 저한테 너는 척추병 환자가 될 거다. 이렇게. 넌 시체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맨날. 그래서 자기 자세를 선택해야 되고, 자기 장소가 있어야 되고, 동일 장소, 동일 시간이 좋아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 시간 먹으면 배꼽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동일 시간에 하게 되면 사람이 그때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이게 이쪽으로 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명상 초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이게 신기하고 뭐가 있고 다 필요 없고 최대치를 15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재밌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이. 그래서 몇 번 반복되면 그 방법은 안 먹힙니다.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자야 되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이걸 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로 자면서 명상을 하면 하루에 8시간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깜찍한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거든. 그래서 자기 전에 하면 이게 생각보다 잘 잡니다. 잘 잡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재밌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15분을 넘지 않고, 15분을 넘으면 나중에 부담돼요, 자기가.
그리고 많이 잔 상태에서 108배를 하면 사람이 의식은 투명한데 정신은 약간, 아니, 몸은 약간 노골노골해져 가지고 그런 때 앉아 있으면 마치 우리가 일하고 좀 땀 흘리고 나서 이렇게 뭐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다 이렇게 지대 갖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 편하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명상이라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몸이 힘들면 몸에서 에너지를 다 복구하려고 이제 몸이 힘들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하나는 영혼을 수축시켜 가지고 이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편안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몸 움직이기가 싫어.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이 어딘가 이렇게 뭐 피로가 누적되면 그걸 풀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 다음에 같은 방식, 그리고 피곤하면 안 되고, 그리고 108배 권장합니다. 108배를 권장하는 두 가지 이유는 약간 피곤한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몸은 약간 피곤하고 정신은 깨어나요. 그 성성적적이에 각성되는 거예요. 정신만 각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좀 사갔기 때문에 108배가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이에요. 단 저거 깔고 해야 돼. 안 그러면 훅 갑니다. 다 깔고 해야 돼.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다리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접어볼까? 아니,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접는 방식을 쓰는 거고 자기 방식을 찾으면 돼. 나는 무조건 이 방식. 그리고 누워서 할 경우에는 잠을 진짜 많이 자야 돼. 진짜 많이 자야 돼. 이 정도 인원이 되잖아요? 이걸 누워서 시키잖아요? 한 세네 사람 코 곤다. 진짜예요. 5분도 안 돼서 코 고아. 찌개 끓여. 망신, 개망신, 씨.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야지.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 돼요.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지개 켜고 앞에다가 팔 놓고 기지개 켜고 다시 한번 흔들고 흔드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미간에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 빛이 조그만 빛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흰빛 나중에 잘 되면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어.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이번에는 20부터 거꾸로 세볼게요. 혼자 할 때는 자기가 숫자를 세면 돼요. 20, 19, 한번 숨 내쉴 때마다. 자,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잠시 그대로 있어 볼게요. 자, 눈 뜨고 좌우로 좀 흔들어주고 앞뒤로 흔들고 끝날 때는 그 개 몸 피는 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자리 잡을 때. 그리고 앉아서 할 때만 그 방법을 쓰면 돼요. 누워서 할 때는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척추가 편안하기 때문에 누워서 하거나 기댈 때는 그걸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를 가르쳐 줄게요. 이거를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이 방식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 100부터 1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쓰냐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생각해. 나 100층짜리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렇게 해서 하나를 셀 때 99, 98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1까지 내려가 봐. 이게 조금 명상이 잘 되는 사람은 80까지 갈 거고 좀 안 되는 사람은 한 60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병을 치료하고 싶으면 의식을 환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중하는 게 아니고 환부에. 네. 환부에 집중해서 죽이겠다가 아니고 그냥 빛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거기가 그냥 밝게 빛난다. 밝게 빛난다. 그러면 알아서 축소돼. 뭐 불로 지져서 뭐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최적점을 찾자. 그렇게 가는 거고 환부를 알아야 돼. 환부가 어딘지 모르면 상상을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 얘기를 마저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데 한 3분 정도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침 삼키는 게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침을 삼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삼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침을 안 삼키게 하려면 약간 들은 게 좋아. 약간 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살면서 하루 종일 침을 삼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하는 놈은 없어요. 그냥 삼키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아무 의식이 없어. 그런데 명상상 이게 좀 에너지가 밑으로 깔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쫙 어떻게 보면 각성이 되면 예민한 거가 작동을 한다니까. 마치 우리가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리가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듯이, 그게 패키지 여행 갔을 때 할매가 검은 비닐봉지 쌓았다 풀었다 하는 소리에 싸움이 나는 게 그거거든. 낮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근데 꼭 밤에 새벽에 그걸 사부작 하니까 싸움이 나거든. 왜? 나는 지금 일어날까 말까 깊은 잠 들었으면 모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부작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싸움이 나거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쫙 깔아앉으니까 침을 삼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있어. 개미 같은 게 뭔가 이렇게 하나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간질간질하면 더럽게 간질간질해.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못 느낀다니까. 보통 때는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집중이 잘 되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집중이 덜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이 이렇게 있어. 이게 입이야. 사람 얼굴에서 바꿔. 입. 그럼 여기 이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치아가. 이거 입을 다물어야 돼. 다물면 한국 사람은 아랫니가 이렇게 들어가. 맞죠? 아랫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있어요? 응? 아니, 그냥 깨물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 있어요? 튀어나오면 흑인이에요. 아, 우리 조상이 흑인이구나 생각하면 돼. 요게 이빨이 요거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딱 이렇게 맞잖아요. 백인이에요. 황인은 안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백인이고 요건 흑인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라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약간 불확실성하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정보가 정확해요. 생각보다 정보가 정확해. 그래서 이걸 입을 다물면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입 안에 공기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혀를 이 윗이빨 뿌리 끝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대놓은 상태에서 침을 삼켜가지고 공간을 싹 없애. 그리고 약간 턱을 이렇게 살짝만 들면 그럼 침이 안 생겨요. 이런 거는 안 해본 놈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해보면 저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알게 돼. 이걸 안 배우면 힘들어. 자빠져서 하면 문제가 없어. 중력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빠져서 하면 문제가 없어. 앉아서 하면 이게 생겨.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불을 끄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잡생각이 막 뭐가 보인다 이러면 눈앞에다 스탠드 하나 설치해. 그냥 밝게.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아요. 그래도 보이긴 보여요. 아무리 밝아도 보여. 그런데 그게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지금 4시가 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눈은 미간에다가 이렇게 집중시켜 가지고 여기에 한 흰 점 같은 게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눈은 감는다. 눈을 감고 그러면 약간 사팔같이 몰려요. 근데 너무 사팔로 몰지 말고. 그리고 입은 다물고 혀는 위 이빨 뿌리에다가 댄다. 혀끝을. 그리고 고개를 약간 위로 올린다. 그리고 자세는 몸을 약간 흔들어 가지고 자세들을 맞춰주고. 이건 뭐 아까 했으니까. 앉아서 할 때는 앉아서 하는 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뽀대가 나잖아. 자빠져서 하는 거는 뽀대가 안 나잖아. 그리고 내가 머리를 좀 어떻게 좀 해서 공부를 잘 해야겠다. 이러면, 그리고 그 잡념 같은 게 생기면 잡념이 네가 자꾸, 그러니까 대화를 해. 잡념하고 대화를 해. 너가 자꾸 생기면 내가 인생이 힘들다. 서로 힘들다. 내가 잘 되면 너에게 지분을 나눠주겠다. 이런 장신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말살 시키려고 하면 안 돼. 서로 잘해보자. 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설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잡념이든 병이든 다 설득이에요. 그거 아세요? 어린애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한테 나 저거 먹을 걸 사줘. 기차에 이제 카트가 지나가는 거예요. 먹을 걸 사줘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대요. 그렇게 하면 애가 다음에 왔을 때 또 조르는 거야. 그러면 또 다음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결국 인성이 날아간다는 거거든. 근데 엄마 중에서 어떤 엄마가 있냐면 지금은 왜 사줄 수 없는지 조그만 애라도 그거를 조곤조곤 계속 말을 해준대. 걔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러면 애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개새끼 교육할 때도 그렇던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좁혀가지고 거기서 싸지 말라는데 왜 쌌어? 이렇게 하는 집하고 그거를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계속 훈계를 하는 집하고 걔가 다르던데. 걔도 돼요. 걔도. 진짜야. 그냥 좁히면 반복된다니까. 얘가 몰라요. 근데 걔한테 그거 말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면 걔가 눈치껏 깐다니까. 번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네가 이렇게 좀 양보를 해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지금은 이걸 사줄 상황이 아니야.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그랬어 라고 납득을 구하면 3살 먹은 애도 그래? 이러면 다음부터 안 졸른다는 거거든.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게 교육학에서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설득해 나가야 돼.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에너지 누수를 다 차단시켜야 돼. 레지스탕스가 되면 방법이 없어. 숨어 들어가면. 그래서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드러나 있는 게. 그래서 숙제는 100부터 마이너스로 센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생각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 그러면 맞박에다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층수를 한번 써봐. 100층, 99층. 엘리베이터 하면 이렇게 삥 불 들어오잖아. 네네. 그런 식으로 맞박에 한번 해봐. 그것도 생각보다 잘 돼요. 그것도 생각보다 잘 돼. 자, 특별히 오늘 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나 있어요? 설명을 워낙 잘하니까. 뭔 질문이 있겠어. 질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들은 사람들이거든. 말할 때 똑바로 들어야지. 그러면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올 사람 많아. 많이 오면 피곤하니까 올 사람 많아. 다음 주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봐야 돼요. 멍 때리고 오면 이거는 행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보면 제가 방금도 아까 그 침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짧은 시간에도 그걸 느꼈던 사람들도 몇 명은 있을 거고 안 느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해보면 다 이 상황을 겪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몸에 와닿지 않아. 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 젊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 젊어지고 싶으면 수술해.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